위치한 장성 이주입니다. 장성 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화 시기에 주어로 석탄 생산지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폐광이 되었고, 장성 이중교 같은 경우에는 장성 광업소 옆에 위치한 이중교입니다. 장성 이중교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이제 건설된 국내 최초의 이중교로 일제가 석탄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중교입니다. 또한 그래서 석탄의 상징이자 이제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성 광업소와 장성 이중교는 한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 광부들의 헌신과 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상징, 문화적 역사적 유산, 석탄 산업의 쇠퇴와 폐광의 교훈, 이렇게 많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 이후에 태백시에서는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카지노 산업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발전이 진행을 하였고, 저는 이런 구역이 안 보였어.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리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로그램을 추모관과 박물관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한 복합 문화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프로그램은 크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기억의 존재서는 추모관과 아카이브 분류로 구성이 되고요. 경험의 존재서는 석탄 지원을 체험하고 박물관 전시가 이어집니다. 또 세 번째에서는 교류회전과 커뮤니티 카페, 빛의 공간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재생의 분에서는 기획 전시실과 전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문객들이 탄광의 내부를 은유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크게 첫 번째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공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탄광 내부에 경들이 있어서 어둠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빛은 단순히 빛을 넘어서 생존과 자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압축과 확장의 공간입니다. 탄광 내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압축감을 가진 공간이어서 지상으로 나올 때 그 확장감은 굉장히 크게 대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 그리고 압축과 확장이라는 두 가지 큰 키워드를 저희 공간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을 우선 크게 외부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광고들은 두 개의 하늘이 짊어지는 상단에 걸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의 지구 형태가 하나의 하늘이 돼서 두 개의 하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광고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아치의 형태가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를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압축과 팽창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건 수직 빙도의 모습인데요. 저의 지붕의 형태는 수직 빙도를 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붕을 위에서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지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했는데요. 태백 최초 석탄 발생지, 장성 광업소, 그리고 수직 빙도를 중심적으로 잡아 지붕의 형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성 광업소를 이루는 축을 지원해서 마치 전망대의 축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압축과 팽창, 빛과 어둠의 공간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저는 이 대지와 공면의 지붕 간의 거리를 수치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붉은 계열로 갈수록 압축감을 느끼는 공간, 그리고 주황색 계열로 갈수록 이제 확장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붕을 수치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높은 공간을 제외하고 수치화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수치화를 4m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 모습인데요. 4m 아래 공간은 다소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지하의 공간을 타서 활용했고요. 4m에서 8m 사이의 공간은 압축감을 느끼는 공간, 8m 이상의 높이에는 팽창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팽창감을 느끼는 공간에는 빛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치 광부들에게 있어서 안정등이 하나의 생존의 요소로서 활용이 되었듯이 내부의 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8m 이상이 되는 확장이 되는 공간에 지붕에 구멍을 뚫었고요. 이 구멍의 형태 자체는 석탄 범위에서 연관된 받은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본 이 빛들의 보면 마치 광부들이 내부에서 안정등을 켜는 모습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압축과 팽창을 바탕으로 공간의 시퀀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공간의 이제 높이와 폭을 수치화한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큰 확장감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다가 다시 압축감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팽창감을 느끼는 공간의 시퀀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방면 표시들을 보시면 처음에 진입에서는 굉장히 큰 확장감을 느끼면서 진입을 하게 되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압축감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전시와 공간을 지나가면서 생산감을 느끼는 공간 구성입니다. 평면 구성 자체는 그 내부의 수직적인 탄광의 요소들을 떠와서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정확한 평면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장성 이중교 위로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높은 지붕을 통해서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빛들을 느끼면서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문객의 압축감을 느끼는과 동시에 기존에 올라갔던 장성 이중교가 내부로 들어와서 하나의 전시품이 됩니다. 또한 전시를 마친 이후에는 굉장히 긴 다리를 통해서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전시관에서는 태백 최초 석탄 발생지인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전시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서 건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장성 이중교를 축으로 이어진 전망대를 통해서 장성 이중교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빛의 광장을 통해서 누군가는 추모하고 누군가는 박물관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광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토지도의 모습이고요. 이 전시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이쪽 공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전시대 위에 높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시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석탄 내부의 광부들이 굉장히 지면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빛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확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이 저 뒤에 있는 한강은 이쪽 앞에 이쪽으로 기준으로 이쪽에 보면 아니면 지금도 교통을 아니요, 지금은 교통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문화재로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없어요. 다리 하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네, 저희가 정확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위로 진입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관이 진입되면 어떤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똑같이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서 가서 네, 지하로 내려가고 여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 여기 1번을 통해서 쭉 올라가고 이게 계단이 네,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잘못 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전시실 계속 들어가야 되나? 조금 점선이 막 어디는 점선이 있고 어디는 점선이 없고 저 지붕에 점선이 없는 데도 있고 막 지금 이게 지붕의 전선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 빛의 광장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기 지붕에 점선이 있으면 네. 이해가 훨씬 더 좀 빠르고 저 위에 구조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 지금 1번이라고 써있는데 저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게 원래 있는 구조 그 다리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점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이 되게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설계를 조금 더 이제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이미지 되게 저 흥미롭게 보고 사실은 이 설명도 저는 뭐 약간 뭐 오버되는 데도 있지만 뭐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도면을 딱 들어와서 봤을 때 뭔가 이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건축을 진짜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다 보면 여기서 기존 구조물과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구조물과 지붕의 구조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를 건축적으로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평면 그릴 때와 도면 그릴 때 그냥 얘네를 하나로 구조물로 보니까 얘네를 떨어뜨려야 될 때와 붙여야 될 때를 잘 구분을 못한 것 같은 아쉬운 감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데 단면 혹시 볼 수 있어요? 단면을 보면 사실 이게 저라면 저런 데를 안 만들 거 이런 데를 안 만들 거 그리고 저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 지붕의 구조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처지게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 건물에 이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잘해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는 게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고 새로 붙인 거에서 바닥에 올라가는 건 어떤 태도를 가질 거고 지붕은 어떤 태도를 가질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설계를 할 적에 훨씬 더 저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더 뛰어나질 건데 그게 약간 옮겨 있는 데들이 평면에서도 보이고 단면에서도 보이니까 좀 아쉬워서 벽과 이 기둥은 어떻게 실제 여기 도면상에서는 표현 안 했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프레임을 생각을 했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 타일을 붙이는 걸로 좀 우려가 있죠. 궁금한 게저 2개 기존 다리를 기준으로 왼편에 하나가 있는 이렇게 이제 날개가 있는데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이에. 그냥 그 위에 전망대 전망대가 저 안에 있어요. 그 전망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붕에서 나와서 보는 방식을 보는 전망대고 전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쪽 하나를 다 전선에 팽창 얘기하셨을 때 이 공간에서 그냥 수축을 느끼고 외부로 나와서 그 공간 통해서 팽창 느끼고 약간 그랬는데 저 공간에 있는 머신들이 저걸 채워놔가지고 그러니까 저 공간에 계속 저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저 계단을 앞쪽에만 조금 있고 뒤에는 아예 비워진 공간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까울 것 같아요. 정말 저 한쪽에 딱 그냥 끝에 몰아놓고 그러니까 저 지붕의 저 독특한 감각을 훨씬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느낌이 끝까지 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저기 올라가서 그 전망대가 과연 얼마나 그 전망대 역할을 할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사이에서의 공간이 훨씬 더 아마 한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여기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구성원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둘 다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는 매우 건축적인 아니고 그리고 매우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안을 만들었고 본인의 그 감각이 굉장히 훌륭하다. 너무 좋긴 한데요. 딱 하나 아쉽다면 이게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그 건축적으로 아름다움을 증빙해주는 여기는 아트하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제 이준호 선생님이 스페이스 프레임 그러니까 인상이 찌푸졌는데 사실은 얘가 되기 위한 그의 유효한 건축적 기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덜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여기에 크리틱하러 오신 네 분은 전부 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이 이만큼 아름다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속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 공간의 체계를 설명해 주는 것 못지않게 그 공간 자체에서의 풍경 얘가 저는 아까 이제 아주 극적인 이미지 실내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실내 이미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다듬어졌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인벨롭하는 이 휘어진 벽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혼을 좀 갈아 넣었으면 감동이 한 2배, 3배쯤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저왜 왜냐면 저렇게 중간에 볼이 돌려가지고 다시 여기에 돌리면 저 그거는 좀 서로 방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서 케이블 안에 피스가 따뜻하게 돼야 되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걔를 뭔가 이렇게 커링돼서 잡아주는
잡아주고 얘하고 얘는 연결이고 그래서 얘가 이 선을 잡아주고 뭐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어떤 기법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함수곡선이거든요. 그럼 함수곡선에 맞는 구상이 있어야 얘는 적어도 아니고 저렇게 되면 여기에 고충이 엄청 실릴 이건 다 부러지는 거예요. 한번의 부분을 가장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용미가 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